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체불가 중앙영문법 오늘 6강입니다. 유닛 6고요. 비동사의 현재형, 부정문, 의문문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내용 시작하기 전에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실수, 그리고 판서 실수, 설명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너무 날카롭게 지적하지 마시고요. 댓글을 통해서 가볍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란을 통해서 수정을 하던가 아니면 필요한 경우 추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비동사는요,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시작하실 때 동사 중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기초적이지만 사실은 정말 중요한 동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비동사의 의미와 쓰임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고 깔끔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비동사의 의미와 쓰임 제대로 이해하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비동사 현재형인데요. 종류는 am, are, is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표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죠. 맨 왼편에는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고요. 위에는 단수와 복수가 있어요. 여기 중에서 조금 쉬운 거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복수 쪽을 보세요. 자, 복수는 비동사 a와 함께 쓰이네요. 1인칭, 2인칭, 3인칭, 즉 인칭에 상관없이 복수인 경우에는 비동사는 a와 함께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영어는 뭘로 시작하죠? 주어와 동사로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주어 자리에 인칭 대명사의 인칭과 상관없이 복수가 오게 되면 비동사는 뭐를 쓴다고요? a를 쓴다고요. 그런데 인칭 대명사뿐만 아니라 그냥 명사의 경우에도 이 주어 자리에 명사의 복수형이 오게 되면 비동사는 are를 쓴다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이제 단수로 갈게요. 자, am부터 보시면 am이라는 비동사는 1인칭 단수와 쓰인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비동사 am은요. 인칭 대명사 I하고만 어울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나 자신일 겁니다. 나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비동사의 경우에는 전용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그게 바로 am입니다. I는 am하고만 어울리고요. am은 I하고만 어울립니다. 다른 거와 어울리지 않아요.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이제 are로 가볼게요. 자, are는요. 2인칭 단수와 함께 쓰인다고 나와 있는데요. 2인칭 단수는 you입니다. 자, 그러면 are를 정리해보죠. are는 2인칭 단수인 you, 그리고 인칭에 상관없이, 그리고 얘가 인칭 대명사인지 그냥 명사인지 상관없이 복수의 경우에는 무조건 are가 쓰인다. 됐어요. 자, is로 가볼게요. is는 3인칭 단수와 함께 쓰이는 건데요. 요거는 조금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is는 3인칭 단수와 함께 써요. 주어 자리에 인칭 대명사에 3인칭 단수가 쓰이면 비동사는 is를 쓴다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이 주어 자리에 인칭 대명사가 아니고 그냥 명사라 하더라도 3인칭 단수가 쓰이면 비동사는 is와 함께 쓰인다는 겁니다. 자, 비동사의 쓰임 어렴풋이 조금 잡혔을까요? 이제 앞으로 또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또 이것도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줄임말 가볍게 보도록 하죠. I am은 I'm으로 줄일 수 있고요. You are는 your, he is는 his, she is는 she's, it is는 it인데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것은 그것의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we are는 we're, you are는 your, they are는 their.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용법 및 의미를 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일단 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동사 am, are, is 다음에는요. 주로 명사, 형용사, 장소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더 나올 수 있긴 한데 주로 명사, 형용사, 장소 표현이 나온다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비동사를 발견하면 비동사부터 그 뒤에 명사, 형용사, 장소 표현까지 묶어서 의미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동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요. 보통 이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어떠하다라고 보통 해석합니다. 그리고 비동사 다음에 장소 표현이 나오면 어디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해요. 사실은
비동사 자체만은요 의미가 없어요. 매우 어려운 말로 비동사는 linking verb라고 해서요.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고 그 뒤에 명사, 형용사, 장소 표현이 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비동사는 앞에 있는 주어와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을 연결해주는 linking verb라고요. 그래서 그 자체로는 원래 의미가 없고 어떤 말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의미를 연결해주는 그런 아입니다. 따라서 비동사의 의미를 파악할 때는 결국은 비동사 다음에 어떤 말이 나왔는가를 보고 앞에 있는 주어와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을 검색하셔도 비동사의 의미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물론 더 있을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의미인데 어쨌거나 비동사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그 뒤에 어떤 말이 나왔는가를 보고 그것과 함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명사, 형용사, 장소 표현을요. 명, 형, 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비동사가 나오면 명, 형, 장 찾아서 묶어주고 각각 어떤 말이 있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죠? 한번 다시 읽으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비동사 다음에 주로 명사, 형용사, 장소 표현이 나와요. 비동사 다음에 어떤 말이 나왔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괄호로 묶은 다음에 다음과 같이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명사가 나오면 이다. 형용사가 나오면 어떠어떠하다. 장소가 나오면 어디 어디에 있다. 됐나요? 예문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죠. 첫 번째, I am a student라는 아주 간단한 문장인데요. I가 문장의 주어고요. 자, I, 나는 이라는 I는 비동사와 함께 쓰일 때는 am밖에 없다고 그랬네요. 자, 그런데 비동사가 나오면 그 뒤에 명, 형, 장 찾아서 괄호를 묶으라고 그랬죠. 여기에 a student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괄호로 묶여서 그렇습니다. 나는 학생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괜찮을까요? 자,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동사 다음에 명사가 나왔습니다. 주어와 같은지를 봐야겠죠. 나는 학생이다. 학생은 여기서 나라는 의미죠. 같은 겁니다. 그럼 이때 명사는 그렇습니다. 보어로 쓰인 건데 특히 주어와 관련된 보어니까 주격 보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밑으로 갈게요. My mother is happy. 자, 의미를 보게 되면 저의 엄마는 행복하다는 건데요. My mother가 주어가 되겠고요. 비동사 나왔습니다. 비동사부터 그 뒤에 happy, 행복한까지 이렇게 묶어보도록 하죠.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나왔으니까 얘는 어떠어떠하다라고 해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의 엄마는 행복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복습입니다. 자,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사 다음에 형용사는요. 앞에 있는 주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혹은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지를 보라고 그랬어요. 행복한 건 누가 행복해요? 저의 엄마. 그러면 행복하는 주어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얘는 보어, 그 중에서도 주격 보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는 비동사와 명사를 묶어서 이다라고 해석했고요. 여기서는 비동사와 형용사를 묶어서 어떠어떠하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You and I are in the same class 이런 문장인데요. You and I가 주어지요. 그런데 I 다음에 R가 나왔네요. 선생님, I는 M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잘 보시면 주어는 I만 있는 게 아니라 You and I 두 명이잖아요. 둘만 돼도 복수라고 그랬습니다. 자, 복수인 경우에는 비동사 a와 함께 쓰인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비동사 다음에 그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In the same class라는 일종의 장소 표현이 나온 거죠. 전치사가 나오면 명사까지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주라고 했는데 비동사 다음에 장소 표현의 개념이니까 큰 틀에서는 이렇게 묶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는 중에 덩어리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들 영어를 초반에 공부하실 때는 단어로 보시겠지만 사실은 그 단어들이 묶여있는 덩어리 개념으로 보면서 나중에는 문장 전체를 하나의 통덩어리로 보실 수 있는 눈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야 해석할 때도 빠르게 되고 말도 만들어 쓰고 하는 거거든요. 자, 전치사 명사 덩어리인데 얘가 비동사와 함께 쓰여 있으니까 비동사 장소 표현의 덩어리로 이렇게 좀 더 큰 덩어리로 묶을 수 있다는 거.
장소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때 비동사는 어디 어디에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너랑 나는 같은 반에 있다. 즉 너랑 나는 같은 반이다. 이런 의미로 자연스럽게 또 해석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명사, 형용사, 장소 표현이 나왔다는 거 확인이 됐고요. 얘를 괄호로 묶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 준다. I는 M과 어울려 있고요. My mother라는 것은 인칭대명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is와 어울려 있는 거고요. 자, 이런 거 시험 문제 아주 자주 나옵니다. 바로 앞에 것만 보시고 비동사를 확인하시면 안 되고 주어 전체를 보시고 얘가 단수인지 복수의 개념인지에 따라서 비동사를 적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2명, 즉 복수기 때문에 are를 써준다는 거. 자, 또 한 가지요. 이런 문장이 말이 되나 보세요. I happy. 나는 행복하다. 혹시 이 happy를 행복하다라는 의미로 알고 계셨다면 나는 행복하다. 완벽한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국어와 우리말과 영어는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I는 나는이고요. happy는 행복한이에요. 나는 행복한 문장이 구성되지 않죠. 얘가 문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한이 아니라 나는 행복하다가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형용사를 동사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형용사 앞에 비동사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비동사와 형용사가 함께 동사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I와 어울리는 비동사는 뭐죠? 그렇습니다. 얘는 M이에요. 그래서 이 형용사 앞에 M을 써서 am happy가 되면 얘가 동사로서 하나의 동사로서 기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라는 그러한 완전한 문장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 명사, 형용사, 장소 표현 앞에 비동사를 붙이면 얘가 덩어리로서 동사로 기능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말을 만들어 쓰거나 영작할 때 아주 중요한 팁이 될 거고요. 앞으로 또 계속 제가 언급해 드릴 겁니다. 자, 이제 비동사 현재형의 부정문, 의문문 가볼 텐데요. 자, 여기 큰 글씨로 나와 있죠. 매우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 때는 동사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비동사 말고 앞으로 일반 동사, 조동사 이런 것들을 배우시게 될 텐데 그때도요.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 때는 반드시 동사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동사냐, 일반 동사냐, 조동사냐에 따라서 부정문과 의문문 만드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눈도장 꽝 찍으시죠? 앞으로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 때는 반드시 뭐부터 확인한다고요? 동사부터 확인합니다. 자, 먼저 부정문 살펴보도록 하죠. 비동사의 부정문은요. 비동사 다음에 not만 붙이시면 가볍게 정리가 됩니다. 자, 비동사 am, are, is 있고요. 그 뒤에 not을 붙이면 부정문이 된다고요. 이 비동사가 부정문이든 긍정문이든 어쨌든 비동사 다음에는 명형, 장소 표현이 나와요. 비동사 not, 명형, 장. 자, 명사가 나올 때는 뭐뭇이 아니다라고 해석이 될 거고요. 자, 비동사 다음에 not, 형용사가 나오면 뭐뭐 하지 않다. 비동사 not, 장소 표현이 되면 어디 없다라고 이렇게 부정문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비동사가 있는 문장의 부정문은 비동사 다음에 not을 쓴다. 자, 두 번째, 인칭대명사와 함께 다음과 같이 줄여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자, 1인칭 단수 I밖에 없어요. 자, I는 am, not이 이렇게 될 텐데 am, not은요. 여기 보시면 줄여 쓰지 않고요. 인칭대명사 I와 비동사만 줄여 쓸 수 있어요. 그래서 I'm not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2인칭 또는 복수라고 나와 있고 you, we, they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You are not의 경우에는 인칭대명사와 비동사를 줄여서 you're not도 되고요. 이렇게 비동사와 not을 줄여서 you aren't 이것도 가능합니다. We are not의 경우에는 we're not 또는 we aren't. They are not의 경우에는 they are not 또는 they aren't 이렇게 줄였을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문장을 보시다 보면 이것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가볍게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3인칭 단수 he, she, is의 경우에는요. He is not은 he's not 또는 he isn't. She is not은 she's not 또는 she isn't. It is not은 it's not 또는 it isn't로 이렇게 줄였을 수 있다는 건 가볍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I'm not sleepy now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I가 주어고요. 비동사 am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비동사가 나오면 명형장 찾아가라고 그랬어요. 찾아가려고 그랬더니 not은 가볍게 보이고요. 형용사까지 이렇게 있네요. 얘가 이렇게 덩어리로 묶일 겁니다. 그러면 나는 졸리지 않다. 지금 이렇게 되겠네요. 얘를 자세하게 나누면 비동사고요. 이 sleepy가 형용사로서 보어로 사용된 상황인데 비동사부터 형용사까지 그냥 하나의 동사 덩어리로 구조를 파악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이렇게 문장 성분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은 구조를 보려고 하는 거지 이 문장 성분 자체가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주어, 동사, 주격, 보어로 이루어진 문장이지만 비동사는 명형장까지 묶어서 이렇게 동사 덩어리로 파악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두 번째, You aren't tried anymore 라는 문장입니다. you가 주어고요. 비동사 are가 not과 함께 줄여져 있네요. 자, 비동사가 나오면 명형장 찾습니다. 그 뒤에 tried는 명사까지 덩어리로 묶어볼 수 있겠네요. 저 이제 동사 덩어리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아이가 아니다. anymore 더 이상 넌 더 이상 애가 아니야. 아이가 아니야. 어린이가 아니야. 이런 의미겠죠. 자, 밑으로 보시면 You're not a child anymore 이렇게 같은 의미라는 건데요. 위에는 비동사와 not을 줄여놓은 거고요. 밑에는 인칭대명사 비동사를 줄여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볍게 보시고요. 밑에 He isn't my homeroom teacher라는 문장인데요. he가 주어고요. 비동사가 not과 함께 줄여져 있네요. 자, 비동사는 명형장 찾아보세요. My homeroom teacher가 얘가 명사 덩어리입니다. 자, my는 소유격이죠. 명사가 뒤에 나오고요. 그 명사와 소유관계를 밝혀준다고 했네요. 자, 홈룸 티처가 얘가 담임선생님이라는 하나의 명사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my라는 소유격이 이 명사와 함께 쓰여서 얘가 덩어리가 된 상황이고요. 이 명사가 비동사와 함께 큰 틀에서 이렇게 덩어리가 되고 있는 거죠. 덩어리를 점차 늘려가시면 문장 전체도 이제 한 방에 보여요. 그는 저의 담임선생님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파악이 되겠네요. 자, 밑에 같은 의미의 문장이 있습니다. He's not my homeroom teacher. 위에는 비동사와 not을 줄인 거고요. 밑에는 인칭대명사 비동사를 줄여놨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이제 부정문까지 봤고요. 자, 이제 비동사의 의문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비동사와 주어의 자리를 바꿔주며 질문에 답할 때는 비동사를 활용한다. 자, 영어는 주어와 동사로 시작하는데 이 동사 자리에 비동사가 나와 있잖아요. 의문 만들 때는 이 비동사를 주어 앞자리로 보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끝에 물음표를 붙이면 되는 거죠. 자, 표를 보도록 할게요. 원래 비동사가 여기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의문문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이렇게 보내주면 am, are, is, 주어, 그리고 명사, 형용사, 장소 표현의 순서가 되겠죠? 우리말 해석은요. 이니, 형용사가 나오면 어떠하니, 장소 표현이 나오면 어디에 있니?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의문문의 경우에는 물어보는 거니까 답을 해줘야겠죠. 앞으로도 계속 똑같을 텐데요. 비동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의 경우에는 답을 할 때도 비동사를 활용해서 답해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Is she talkative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자, talkative는 수다스러운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자, 비동사 앞으로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 있고요. 형용사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의미 파악할 때는 결국 비동사와 형용사를 묶어서 파악하는 겁니다. 그녀는 수다쟁이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물어보고 있으니까 답해야겠죠. Yes 또는 No로 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Yes, she is 또는 No, she isn't 이렇게 답하고 있네요. 비동사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비동사를 활용하여 답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요. 두 번째, Are you from Canada? 라는 표현이 있네요. 자, 비동사 있고요. 주어 앞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from Canada 이렇게 덩어리를 묶을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이런 거 가르쳐 드렸죠. be from. 어디 출신이라는 덩어리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면 얘는 비동사와 from Canada를 전체로 묶어서 보시면 좋겠네요. 너는 캐나다 출신이니? 라는 의문문입니다. 답을 해줘야겠네요.
비동사로 물어보는 의문문이니까 비동사를 활용해서 답할 겁니다. Yes, I am 또는 No, I'm not 이렇게 답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건요. 너는 캐나다 출신이라고 물었기 때문에 답은 나는 캐나다 출신이야. 아니, 나는 캐나다 출신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인칭 대명사가 답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바뀌는 건 너무나 진짜 자연스러운 과정인 거죠. 비동사 의문문 살펴봤고요. 대답하는 것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는 관련된 문제를 푸시면서 확인을 하셔야겠네요. A번 빈칸에 MR is 중 적절한 것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This blank my uncle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MR is 중에 뭘 쓴다고요? M은 I하고만 어울리고요. R는 2인칭 또는 복수하고 어울리고요. is는 3인칭 단수하고 어울린다고 했어요. this는 3인칭 단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is와 함께 써요. 그리고 this가 사람을 소개할 때 쓰이는 상황이구나. 다시 한번 볼 수 있겠네요. 이분은 저의 삼촌입니다. 자, 비동사부터 명사까지 묶어서 이분은 저의 삼촌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깔끔하게 되는 거죠. 자, 2번 he blank my classmate. 자, he는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is와 함께 쓰이고요. 명사까지 덩어리로 묶어서 그는 나의 학급 친구이다. 깔끔하죠? 3번 you blank pretty tall. 고민할 거 없습니다. you는 a와 함께 쓰이는 것이고요. 이렇게 형용사까지 묶어서 보셔야겠네요. 요거 pretty는요. 이 자체로만 쓰이면 얘가 형용사로서 예쁜이라는 뜻도 나타낼 수 있고요. pretty가 예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부사로 쓰여서 꽤 매우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pretty는 그 뒤에 나와 있는 tall이라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로서 쓰인 겁니다. 만약에 얘를 예쁜으로 보잖아요. 너는 예쁘고 키가 커? 아이고 너무 이렇게 친절하게 매끄럽게 해석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는 예쁘고 키가 크다 그러면 and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얘는 그렇게 예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로 쓰인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로서 꽤 또는 매우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그러면 너는 꽤 키가 커, 너는 매우 키가 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비동사부터 여기까지 묶는 게 아니라 덩어리를 여기까지 보시는 거죠. 괜찮을까요? 4번 볼게요. We blank in the same class. 자, we는 복수기 때문에 고민할 거 없이 a와 함께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장소 표현까지 함께. 이거는 또 예문에서도 보셨던 느낌이네요. 우리는 같은 반에 있다. 우리는 같은 반이다 라는 의미죠. 자, 5번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은근히 시험 문제 나오면 요거 잘 틀리세요. Sally and I blank famous in our school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I를 보시고 나서 그래 I는 M하고만 쓰인다고 그랬지 이렇게 답하시면 틀리는 거예요. 주어는요 I만 있는 게 아니라 Sally and I 두 명입니다. 그러면 두 명만 돼도 복수니까 이때는 R가 쓰여야 되는 상황인 거죠. 비동사부터 형용사까지 묶고요. 얘가 전치사입니다. 명사까지 이렇게 묶으시면 돼요. 전치사도 계속 보실 거기 때문에 초반에 이렇게 묶는 게 잘 이해가 안 돼도 괜찮다고 했어요. 비동사부터 형용사까지 덩어리를 묶어서 셀리와 나는 유명하다. 우리 학교에서. 6번 I blank a middle school student라고 되어 있네요. I는 고민할 거 없이 M과 함께 쓰이고요. 비동사부터 명사까지 이렇게 덩어리가 됩니다. 또 미리 하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또는 on, 더라는 것은 관사라고 했습니다. 관사는 명사에 씌우는 모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관사가 나오면 결국은 명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왜 띄워놓으신 거죠? 명사 앞에 필요한 경우 형용사 나올 수 있고 또 필요한 경우 부사 나올 수 있고 이런 것 등등이 나올 수 있어서 떨어져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관사가 나오면 명사까지 나오는 게 원칙이라고요. 예외가 한두 가지 정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지금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사부터 명사까지. 그러면 얘가 관사니까 명사 이렇게 덩어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비동사부터 명사까지 덩어리로 묶는, 키우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통으로 이렇게 된다는 건데 요거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저는 중학생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다음 B번으로 갑니다. 다음 문장을 부정문과 의문문으로 바꾸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We are late for school 이라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는요. 비동사부터 late, 늦은이라는 형용사가 하나의 기본 덩어리이긴 한데 얘는요.
be late for가 하나의 덩어리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be late for는 어디에 늦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re late를 덩어리로 보고 전치사 명사로 봐도 되긴 하지만 이거를요 조금 더 키워보시면 be late for가 하나의 덩어리고요. 전치사는 명사까지 덩어리니까 이거 그냥 한 방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 늦는다라는 그런 의미의 문장으로 파악할 수 있고요. 자, 부정문과 의문문 만들 때 뭐부터 보라고요? 동사부터 보라고요. 왜? 동사에 따라 부정문, 의문문 만드는 방법이 달라지는데 지금 초반부터 요거를 제대로 잘 정리해 놔야 나중에 안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 비동사 있네요. 그러면 부정문 만들 때는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이면 되고 의문문 만들 때는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문은 we are not late for school이 되던가 요거를 이렇게 줄여서 we aren't late for school이 되던가 뭐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또는 we are not late for school도 가능하겠고요. 저는 기본형으로 딱 써드리도록 할게요. 자, 의문문의 경우에는 주어하고 순서를 바꿔서 are we late for school? 이렇게 가볍게 만들 수 있고요. 답을 할 때는 비동사로 물어봤으니까 비동사를 활용해서 답하면 되겠죠. Yes, we are 또는 No, we aren't. 자, 2번. These boxes are heavy. These가 명사와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덩어리가 되겠네요. 이 상자들은 주어. 비동사 나왔으면 명형장 찾아보세요. heavy, 무거운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죠. 덩어리로 이렇게 묶어봅니다. 의미는 이 상자들은 무겁다라는 거네요. 부정문, 의문문입니다. 동사 확인했더니 비동사예요. 부정문은 비동사 뒤에 not 붙이고 의문문은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보내고 됐습니다. 그래서 부정문은 These boxes are not heavy. 뭐 줄여 쓸 수 있어요. 의문문의 경우에는 Are these boxes heavy?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이제 C번으로 갑니다. 요게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일 겁니다. 다음 우리말을 괄호 안의 표현을 활용하여 영어로 쓰는 겁니다. 나는 비행기 조종사이다 라는 우리말이 있고요. 파일럿 비행기 조종사까지는 주어져 있습니다. 자, 영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요겁니다. 영어는 뭘로 시작하죠? 주어와 동사로 시작해요. 그리고 동사에 따라 나머지 말을 배열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말에서 빠르게 주어 동사를 찾아서 주어 동사 먼저 영어로 쓰셔야겠죠. 찾아볼게요. 나는 는을 통해서 주어라는 거. 비행기 조종사이다라는 말 통해서 동사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다라고요? 비동사 느낌이 물씬 드는데요. 비동사는 명형 장과 함께 쓰이는데 비행기 조종사, 명사와 함께 쓰인 비동사 이런 느낌 괜찮을까요? 자, 이미 주어 나는은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비행기 조종사이다라는 말을 붙여 넣어야 되는데 비행기 조종사는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I am a pilot 이렇게 써야겠구나. 잘 보세요. 명사 앞에 비동사를 붙이면 비동사, 명사가 하나의 덩어리로 동사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그랬네요. 그래서 비동사를 명사 앞에 붙여서 pilot이다라는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I am a pilot. 아주 간단하게 나는 비행기 조종사다. I am a pilot. 자연스럽게 나오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그게 만들어진 과정을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 꽃들은 아름답다. beautiful,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 주어져 있어요. 그 꽃들은 주어고요. 아름답다, 얘를 동사로 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beautiful, 아름답다라고 외우신 분들은 the flowers beautiful 이렇게 쓸 겁니다. 영어는 그게 안 된다고 그랬어요. 형용사는 형용사입니다. 이 형용사를 아름답다라는 동사로 만들려면 앞에 비동사를 붙여서 덩어리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때 이 비동사는 주어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The flowers는요. 보니까 명사에 s가 붙어 있네요. 그러면 얘가 복수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복수라면 고민할 거 없이 비동사의 현재형은 are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게 됐더니 are beautifully 하나의 동사로서 기능을 해서 그 꽃들은 아름답다라는 문장이 깔끔하게 만들어집니다. 이쯤에서 한번 정리하죠. 명사, 형용사, 장소 표현 앞에 비동사를 붙이면 얘가 동사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영작하거나 말 만들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좋습니다. 두 문제만 더 할게요.
너의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니? 라는 의문문입니다. In Korea, 한국에라는 장소 표현은 주어져 있고요. 자, 의문문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주어 찾아볼까요? 너의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니? 이 부분이 동사 파트가 되겠죠. 다는 아닙니다. 의문문이기 때문에 계시니라고 됐을 뿐이지만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인 거는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자, 너의 부모님은 your parents 이렇게 될 거고요. 한국에 계시니? 장소 표현과 함께. 그래서 한국에 있니? 라는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비동사가 앞으로 나올 것이고 주어 나오고 장소 표현 이런 개념으로 되어야겠죠. 자, 비동사 뭐 쓸래요? 너의 부모님은 your parents 복수니까 여기는 비동사는 are로 나와야 됐고 your parents 쓰시고 여기다 장소 표현 쓰면 되겠네요. in Korea. 물음표 붙이고. Are your parents in Korea? 너의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니?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이 책상들은 무겁지 않다. 이 책상들은 주어고요. 무겁지 않다. 이게 동사 파트가 되겠죠. desk 있고요. heavy가 있네요. 이 책상들은 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these desks로 시작하면 되겠고요. 복수네요. 그러면 보니까 무겁지 않다. 무거운이라는 형용사가 주어져 있어. 형용사를 무겁지 않다라는 동사로 만들려면 일단 비동사를 붙여야겠죠. 근데 의미가 부정형이니까 의미가 부정이니까 be, not, have의 덩어리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비동사는 복수형이니까 a와 함께 어울리고요. not 쓰시고요. 그 다음에 have 이렇게까지 쓰시면 깔끔하게 문장 만들어지네요. 자, 오늘 비동사 현재형의 종류 MR, is 하고요. 부정문, 의문문 만드는 걸 살펴봤네요. 자,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비동사 다음에 명형, 장소 표현이 주로 나오게 되고요. 비동사부터 명형장을 묶어서 의미 파악하고 영작을 할 때는 명사, 형용사, 장소 표현 앞에 비동사를 붙여서 얘를 덩어리로 동사로 만들어 쓸 수 있다. 요거가 되겠습니다. 정리가 잘 되셨으면 정리된 내용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내용을 한번 정리한다는 그런 개념도 있고요. 공부의 의지를 계속해서 불태운다 그런 것도 보여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댓글에 참여도 해주시고요. 그리고요. 구독도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좀 부끄러워해서 제 영상에서 구독, 좋아요 이런 말씀 잘 안 드리거든요. 근데 어떤 구독자가 옛날부터 저한테 그런 요청을 하셨어요. 선생님 영상 굉장히 좋은데 댓글만 봐도 좋은 거 잘 알겠는데 이게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려면 좋아요, 댓글 이런 것들이 많아야 돼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부끄럽지만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 예고하죠. 7강이고요. 챕터 1 문장의 기초 유닛 7 비동사의 과거형과 부정문, 의문문 살펴볼 텐데 오늘 내용이 기반이 되어서 다음 시간은 그래도 훨씬 더 쉽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